예, 물질의 특성 이외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 순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알루미늄 호일 맞죠? 금 맞습니다. 마요네즈 여러분들 알다시피 달걀의 흰자, 식용유, 소금을 섞은 혼합물이죠. 암석도 여러가지 물질이 있는 혼합물.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탄소 혼합물이죠. 흙탕물, 혼합물. 우유, 유단백, 물 이런 것들 혼합물. 에탄올, 순물질, 철, 순물질, 탄산음료, 향, 설탕, 그리고 물, 그리고 이산탄소 혼합물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이응, 지읒. 2번입니다. 2번 물질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맞습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게 특성이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특성도 변한다. 양이 변하더라도 특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 1kg 또는 물 10kg 끓는 점은 1기압일 때 100도씨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그림은 물과 소금으로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 중 옳은 것. 자, 온도가 쭉 올라가죠. 혼합물인 소금물. 자, 변하지 않는 것, B는 물. 자, 이때 옳은 것은 바로 나왔네요. 1번. A는 소금물, B는 물. 자, 4번과 5번 바로 볼게요. 자, 4번.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자, 해로 연결할 때 땜납. 땜납은 녹는 점을 낮춘 그 혼합물이죠. 맞습니다. 염화칼슘. 녹는 점이 낮아져 가지고 얼음이 녹아버리죠. 눈이 녹아버립니다. 맞습니다. 자, 헬륨을 넣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 이건 밀도인데 중요한 것은 헬륨은 혼합물이 아니라 순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X. 답은 3번이네요. 5번.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색의 불꽃으로 순수한 액체 AD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전부 다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A가 가장 먼저 끓는다. 가장 먼저 끓는 것은 D죠, D. X. 압력이 높으면 자, 평형군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양이라든지 압력에 상관없이 자, 오케이. 자,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압력밥솥. 압력이 올라가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죠. 그래서 밥은 더 맛있게 되죠. 따라서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평인 구간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자,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한 후 다시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고체 물질을 가열. 그럼 가는 고체, 나는 고체와 액체, 다는 액체, 라는 액체와 고체, 마는 고체 이런 식이 있고 자, 했을 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이 물질의 녹는 점, 녹는다는 말은 뭡니까? 얼음이 녹는 거죠. 즉 고체가 액체, 즉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일정해지는 온도 몇 도입니까? 53도. 얘는 X. 가마 구간에서 물질의 상태는 고체이다. 아까 가와 마 고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라 구간에서 물질의 응고가 일어난다. 라 뭡니까? 액체와 고체 그걸 응고라고 하죠. 그리고 리얼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자, 물질의 특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물체 할 때 고체, 액체, 기체 할 때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피가 굳었네. 얘를 음고. 얼음이 녹으면 융해.
자, 액체 기체로 변하면 기체로 변화, 기화, 액체로 변화, 액화. 자, 얘 두 개는 승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때 고체는 얼음, 액체는 물, 기체는 수증기. 누가 뜨거울까요? 기체가 뜨겁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가열, 즉 열에너지 흡수입니다. 고체가 기체, 가열. 반대로 차가운 얼음이 될 때 열에너지 방출, 냉각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 기체가 고체. 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7번. 밀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같은 물질이면 모양과 크기 관계없이 밀도가 일정하다. 맞습니다. 기체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크게 달라진다. 예, 맞습니다.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그래서 지금 2번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의 밀도는 압력과 온도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4번. 잠수부가 납조각을 허리에 차고 하는 것은 밀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 납은 무겁죠. 그래서 질량을 증가시키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더 잘 가라앉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5번. 압력밥솥에서 밥이 빨리 지어지는 것은 밀도와 관계가 있다. 아니죠.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거는 끓는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그림은 고체 물질 A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질의 종류가 같은 것은? 이건 밀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부피가 10, 질량이 10, 1.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직선을 그었을 때 지금 밀도분의 부피, 기울기가 같은 게 밀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선을 그어보면 바로 AC가 같은 밀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C. 9번. 고체의 용해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어떤 용액에서 용액 100g에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용해도다? 아니죠. 용액이 아니라 용매입니다.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양. 니은. 같은 고체에서 온도에 상관없이 용해도는 일정하다? 아니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높아집니다. 고체 물질일 때 기체는 반대입니다. 자, X.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커진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O. 그래서 디귿 2번입니다. 자, 10번. 그림은 어떤 물질 X의 용해도 곡선이고 AD는 물 100g에 자, X가 녹인 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A 가포화, B, C 포화, D는 불포화. 자, 이때 설명 중 옳은 것. 용액 A에는 X가 더 녹을 수다. 지금 가포화인데 더 녹을 수는 없죠. 용액 B에는 X가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이 녹아 있다. 자, B는 포화죠. 포화 상태보다 더 녹아 있다? 아니죠. X. B 용액을 60도로 낮추면 X 50g이 속출된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100g당 X가 몇 도일까? 60도일 때 얼마 녹아 있습니까? 100이 녹아 있죠. 이때 60도로 낮추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해를 못했는데 자, 용액 B 60도로 낮추면 X 50g이 속출된다. 100g이 녹인 X의 용액을 나타냈다. 용액 B의 용액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 멘붕이 왔어요. 용액 B의 온도를 60도로 낮추면
X 50g이 속출된다. 아, 죄송합니다. 쌤 착각했네요. 지금 용액 B, 미안합니다. B, 지금 100g에 얼마 녹아 있느냐? 150g이 녹아 있습니다. 얘를 60으로 낮췄더니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느냐? 100g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g이 있는데 100g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50g이 속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50g 속출된다. 오케이. 3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B를 착각해가지고요.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B가 현재 150g 녹아 있는데 60도로 낮췄을 때 100g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50g이 속출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11번. 자, 그림과 같이 자, 시험관 AF에 같은 양의 탄산을 넣고 발생한 공기방울을 관찰하였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A, B, C, D, E, F에 같은 양의 탄산을 넣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산은 기체죠. 기체는 자, 여름철에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냉장고에 넣어야 되겠죠. 즉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는 올라갑니다. 이때 자 볼게요. 발생하는 공기방울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가장 많다는 말은 용해도가 적어야 되는 거죠. 즉 뜨거운 물 바로 E와 F입니다. X. 2번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E이다. 오케이. 왜 그럴까요? 자, 뜨거운 물 중에서도 압력이 자 낮아야 됩니다. 압력이 낮으려고 하면 자 F는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증발하게 되면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기체가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F는 막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고 E는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뜨거운 물이라 하더라도 압력이 낮은 E가 더 용해도가 낮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한 실험 장치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이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의 차이를 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이때 끓는 점은 잘 섞여야 됩니다. 잘 섞이면서 끓는 점의 차이가 클수록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기억.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다. 오케이.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아닙니다. 끓는 점은 반드시 끓는 점 차이가 크고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X. 액체 혼합물이 갑자기 끓어오르지 않도록 끓임 쪽을 넣는다. 맞습니다. 끓음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끓임 쪽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자, 13번.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물과 에탄올 끓는 점 차이를 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이때 쫙 둘 다 섞여 있다가 왜 이렇게 수평 구간이 나오는 걸까요? 이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나오는 겁니다. 다 증발이 되면 다시 이제 물만 남아서 자, 끓는 점까지 쭉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평 구간이 나오는 것은 이제 물이 증발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 A 구간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즉 에탄올이 나온다. 아니죠. 에탄올은 B에서 나옵니다. B에서.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자, 정답이겠죠. 자, 14번. 다음은 액체 AD의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끓는 점 차이로 이용하여 분리하기에 적당한 것은 자, 끓는 점 차이는 둘 다 끓는 점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A와 AB 차이가 크죠. 좋습니다. 이때 끓는 점 차이는 둘이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잘 섞여야 되기 때문에 자, A D와 잘 섞이는 게 뭘까요? 바로 B죠. B. 자, 잘 섞이겠죠. 그래서 B와 D가
잘 섞이면서 끓는 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 끓는 점 차이를 가지고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자, 15번, 16번.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장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분별 깔때기, 밀도를 이용한 거겠고요. 자, 쭉정이와 좋은 벽시, 밀도를 이용한 겁니다. 자, 거름 장치. 자, 이거는 거름 장치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실험 장치 이름은 소주꼬리다. 가. 이건 소주꼬리가 아니죠. 이거는 소주꼬리는 끓는 점을 이용한 건데, 이건 밀도를 이용한 것이고 소주꼬리가 아닙니다. 소주꼬리는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죠. 물과 저기 에탄올 섞여 있는 막걸리를 증류해서 소주를 얻는 장치입니다. X.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밀도를 가지고 이용한 거죠. X. 서로 잘 섞이고 자, 밀도는 서로 구분돼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이미 틀렸네요. X. 아래층의 물질을 아래로 받아내어 분리한다. 맞아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무거운 밀도 있는 부분을 걸러내서 자, 막으면 위에 있는 물질과 구분이 되죠. 그래서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가다의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을 짝지은 것은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자, 볼게요. 물과 에테르는 밀도를 가지고 합니다. 사금은 거름 장치를 가지고 하고 간장과 식용유도 밀도. 자,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은 거름 장치. 알찬 벽시와 쭉정이 밀도인데 아까 나와 같은 중간에 밀도를 가진 물질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도 밀도 차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자,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밀도 이용한 거 가, 맞죠?